구월산 자락을 뒤흔드는 이 사자후,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온몸에 화살을 맞고도 피를 철철 흘리며 관군 수백 명을 비웃던 한 사내의 모습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불사신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조선 최고의 도적, 아니 민중의 영웅이라 불렸던 임꺽정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참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당당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거친 사내의 가슴 속엔 조선 팔도를 다 뒤져도 찾기 힘든 뜨겁고도 애틋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칼을 든 괴수가 아니라 한 여자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오늘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62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황해도 구월산 전체가 관군으로 뒤덮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특수부대 수천 명이 테러리스트 한 명을 잡으려고 산을 통째로 포위한 셈이죠. 그런데 임꺽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겁을 먹기는커녕 관군의 옷을 뺏어 입고 당당히 그들 사이를 걸어다녔습니다. 옆에 있는 놈이 임꺽정이다 라는 외침이 터져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그가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얼마나 담이 컸던 걸까요?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 그는 자신의 배를 가르며 천한 백정이 죽는 모습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고 소리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고 하죠. 이 지독한 카리스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임꺽정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세상은 그를 도적대의 두목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임꺽정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과 설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아내를 끔찍이도 아꼈다고 전해지는데요. 요즘 시대의 딸바보, 아내바보라는 말이 있죠. 임꺽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난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도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내에게 고기 한 점 먹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그리고 양반들의 수탈에 눈물 짓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그는 칼을 들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가 관군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들이 있는 곳을 서성였다는 기록을 보면 그 무시무시한 괴력의 원천은 결국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임꺽정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소를 잡는 백정이었습니다. 당시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죠.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주민등록조차 나오지 않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죠. 열심히 소를 잡아도 양반들이 공짜로 가져가고 관가에서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남은 것마저 뺏어갔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며 낫을 던지고 산으로 들어간 그의 심정,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어쩌면 임꺽정은 그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아픈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임꺽정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조선의 숲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임꺽정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당시 조선 중앙정부는 그를 잡으려고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번번이 포위망을 빠져나갔죠. 그는 변장의 귀재였습니다. 어떨 때는 스님으로, 어떨 때는 장사꾼으로, 심지어는 관리로 변장해 사또와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는 항설이 전해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페이스오프 수준의 변장술이죠. 그는 민심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숨겨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가 나타났다는 소문만 돌아도 관리들이 벌벌 떨었다고 하니 그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가장 강한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임꺽정의 오른팔이자 책사였던 서림, 그는 결국 관군에 잡히자마자 임꺽정의 모든 비밀을 풀어버립니다. 꺽정이는 어디에 숨어 있고 어떤 길로 다닙니다. 서림의 이 한마디에 임꺽정의 3년 천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의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꺽정은 서림의 배신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목숨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다니. 그 절규가 황해도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습니다.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명종 임금은 어렸고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삼촌 윤원형이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였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궁궐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임꺽정이 뺏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임장군 이라 부르며 환호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부패한 대기업과 정치권에 맞서 서민들의 돈을 되찾아주는 다크 히어로 같았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임꺽정 일당이 지나간 자리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곡식 주머니가 남겨져 있었다고 하니 그가 단순한 도적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임꺽정은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고 전략도 뛰어났죠. 하지만 그는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벌, 배경, 수저 색깔. 임꺽정은 그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부수려 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왜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느냐는 그의 외침은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묘한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임꺽정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임꺽정의 근거지였던 구월사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라 하나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분명했고 연락망은 요즘의 광통신망처럼 빨랐습니다. 봉화를 올리거나 산비둘기를 날려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관군이 산 아래 도착하기도 전에 임꺽정은 이미 다른 봉우리로 이동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라며 산 정상에서 소리치는 그의 모습에 관군들은 전의를 상실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거친 산의 임꺽정도 어머니 앞에서는 영락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도피 생활 중에도 어머니의 생신날이면 목숨을 걸고 마을로 내려와 고기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관군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드려야 한다며 담을 넘은 것이죠. 비록 세상은 그를 대역죄인이라 불렀지만 어머니에게 그는 그저 속썩이는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면모가 임꺽정을 단순한 악인이 아닌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임꺽정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를 도왔던 수많은 여인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기생부터 주막할머니까지 그들은 임꺽정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날랐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거칠지만 의리 있고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그 사내다운 매력에 마음을 움직인 것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스타일의 원조라고 할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한간에는 그를 연모해 관군의 칼날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던 여인들의 슬픈 사연들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 3대 도적의 차이점. 여러분, 조선의 3대 도적하면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을 꼽죠. 그런데 홍길동은 양반의 서자였고 장길산은 광대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즉 계급의 끝판왕은 바로 백정 출신 임꺽정이었습니다. 홍길동이 이상 국가를 꿈꾸는 혁명가 같았다면 임꺽정은 오늘 당장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칼을 든 실천가에 가까웠습니다.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본능적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임꺽정의 이야기에 더 깊이 열광했습니다. 자신들과 가장 닮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난 영웅이었으니까요. 임꺽정이 구월산에서 전사했다는 공식 기록이 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꺽정 장군은 죽지 않았다. 바다 건너 섬으로 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식의 이야기죠. 이것은 일종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그 든든한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요즘도 존경받는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믿기 싫어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가 정말 살아남아 어딘가에서 아내와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참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임꺽정의 이미지는 사실 소설가 홍명희의 덕이 큽니다. 그는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임꺽정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었죠. 하지만 역사적 사실 팩트만 놓고 봐도 임꺽정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실록에 그의 이름이 수없이 거론될 정도였으니까요. 왕이 직접 나서서 빨리 저놈을 잡아라 라고 탁달할 정도였으니 임꺽정은 당대 최고의 셀럽이자 공공의 적이었던 셈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임꺽정만큼은 패배했음에도 민중의 가슴속에 승자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경기도 양주의 한 백정마을. 어린 꺽정이는 아버지를 도와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힘이 셌고 눈매가 매서웠다고 하죠. 만약 그가 지금 태어났다면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나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시대를 잘못 타고난 죄로 그는 소 대신 세상을 잡는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백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린 시절 꺽정이가 밤하늘을 보며 던졌을 이 질문이 오늘따라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불평등한 세상에 던진 뜨거운 포유? 여러분은 그의 삶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임꺽정처럼 세상의 벽에 부딪혀 답답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또 다른 문제야 하지만 천재였던 인물의 파란만장한 삶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십시오.